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은 헝다 파산설에 대해서 명절이니까 딱 8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슬금슬금 올라오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빚 355조 원 중국 헝다 회사채 거래 중지, 그래서 파산 시기가 빨라진다.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 헝다 그룹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채무 구조 조정 가능성. 자, 이러한 뉴스를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의 지금 시간이죠. 오늘 9월 20일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휴장인 가운데 항생 지수는 혼자서 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헝다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헝다가 뭔데 이러냐? 바로 회사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였죠.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중국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건설사라고 하는데요. 2020년 기준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업체 순위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 기준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 12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정도로 큰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도 많이 유명하죠. 일단 금융, 관광, 헬스케어 이런 거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도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려고 하고 있다니. 자,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도 못 판 중국 회사가 100년 역사 GM의 시총을 넘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차 한 대도 못 팔고 있는 그 중국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100년 역사인 GM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다시피 헝다 어떤 회사죠?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죠. 잠깐, 제가 혹시 방금 잘 나가던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과거형이죠. 그 회사가 이번에 헝다 부도 가능성 소식이 나오며 헝다 자동차의 주가는 직접 보시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코스닥 작전주라고 해도 믿을 만큼 떨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가가 70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2.9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7만 원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그 삼성전자가 2,980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헝다 자동차만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게 아닙니다. 헝다 자체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자, 최근 5년간 차트인데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다 못해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하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실은 이미 넘어선 것 같고 지구 외핵을 뚫고 내려가 내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회사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고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데 부도가 코앞인 회사의 회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지금 당장 이 회사채를 산 다음에 만약 헝다가 1년 뒤에도 버티고 있으면은 무려 6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시장에서는 헝다그룹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스틱스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헝다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봤습니다.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잘 나가던 헝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 지금 중국에서는 공동 부유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동, 가치죠. 그리고 부유, 뜨자. 그러니까 같이 뜨자. 모두가 같이 잘 살자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동부유가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빅테크가 소상공인을 죽인다. 그래? 그러면 빅테크 죽여. 사교육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된다. 그래? 그러면 사교육 죽여. 사교육 규제를 하니까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 그래? 그러면 게임 또 죽여. 그리고 이러한 생각 중에는 당연히 집값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 그러면은 뭐 집값도 죽여. 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집값을 잡기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큰데요. 지난해 말 부동산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못 받게 3대 마지노선 제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못 빌리게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죠. 이에 당연히 국영은행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고 이 영향으로 헝다를 포함한 부동산 업체들의 돈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무가 탄탄하다면 돈줄이 막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소위 말해 영끌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던 부동산 업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헝다그룹은 과도한 배당 정책을 사용하던 회사라서
이러한 정책에 더 피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은 무려 시자인 회장이 2019년 배당을 2조 5천억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의 부채가 얼마인가? 무려 355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터진다면 난리가 날 것은 너무 뻔해 보이네요. 그리고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의 신용등급을 C로 내렸는데 쉽게 말해서 부도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봤던 주가와 채권이 그러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고 헝다그룹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헝다는 자금난은 인정을 했지만 디폴트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350억 안에는 채권이 들어있는데 3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350조에서 30조는 뭐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하네요. 이 채권이 다른 나라 금융에도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일이 채권이랑 다른 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돼요. 블랙록 그리고 UBS. 이 블랙록과 UBS가 헝다의 달러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다의 회사채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은 중국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년 전쯤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기억나시나요? 그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먼 브라더스가 딱 터진 날이 그 당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날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음모론자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자면은 그래서 350조가 터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짧은 생각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안에 있는 소형 부동산 업체들은 274개나 이미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결국 살려줄 것이다. 대마불사 못 들어봤니? 또 반대에서는 야, 이 정도면 파산해야지. 야, 350조다 350조.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짧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험도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헝다그룹의 해체 그리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향후 2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디폴트 전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헝다가 2위 부동산 업체라서 야, 이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중국에는 부동산 업체가 수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부터 4등까지 합쳐도 점유율이 채 10%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헝다 혼자서는 많아야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2등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자극적으로 느껴지지만 전체에서 3%가 망한다고 하면 야, 뭐 3% 정도야. 항상 내가 주식 사면은 마이너스 3%로 시작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굳이 경제를 파탄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헝다가 파산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면은 중국에서, 아니 시진핑이 살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헝다가 파산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때는 부동산을 잡으려 그냥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파산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중국 정부가 결정을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자면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만약 있다면은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진짜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헝다그룹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걸 봤더니 이번 주 23일에 오는 헝다의 채권이자 납입일이 아마도 고비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23일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복귀하는 목요일입니다. 살짝 걱정이 되지만 아마도 별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어떤 식의 흐름이 지금부터 3일 동안 나올지 또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헝다 사태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